네,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AI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뜨거운데요. 그 외에 또 살펴볼 만한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들 무엇인지 실시간 특징주를 통해서 오후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세 가지 특징주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리튬, 금양의 반등이 오늘 나오고 있네요. 현재 6% 정도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 한 1월 들어서부터 살짝 횡보해서 상승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 리튬 열풍 거의 뭐 금툼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엄청 많은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대표 주자죠. 네. 금양. 금양.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붙은 리튬들 네. 이런 회사들 많은데 어떻게 지금 2차 전지 소재 막 움직이는데 우리 앵커님은 사고 싶으세요? 어떤 걸요? 지금 무슨 리튬 회사들, 이 대표적인 모모 리튬 이런 네. 회사들. 네. 아, 사고 싶죠. 아 그러세요? 네, 개 중에 저는 금양이 가장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리튬 관련된 쪽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움직이는데 왜 과거만큼 그런 강한 변화가 안 보일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그게 이제 고점에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2차 전지 소재들 또 많이 쓴다 그러면서 다시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이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좀 약간 우려되는 상황들은 중국에서 약간 과잉 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도 나도 리튬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번에 또 인도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장량 2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급이 확 늘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단순하게 금양이 얘기하는 이게 발포제 회사입니다. 네. 발포제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스폰지 같이 그 화학 제품에서 공기 넣어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이거 보통 신발에 많이 썼었죠. 이 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한다. 거기다가 뭐 지르코늄이라고 그러죠. 네. 이 첨가조를 통해서 2차 전지 성능 향상하겠다라고 계획은 열심히 발표를 했지만 아직 성과나 진행도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시총이 1조 6천억, 게다가 PBR 10배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양. 사실 이 시가총액과 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인 돈을 계산해 본다면 당연히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튬이 지난 한 해 동안 그 가격 추세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최근에 살짝 하락 추세라고 하긴 하지만 세계 리튬 2차 전지 시장이 2025년에는 7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튬에 쓰이는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말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나라들이 또 개발을 하고 공급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중국 쪽에만 좀 치우쳤었죠. 네네. 근데 뭐 어디 호수 어디에서 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견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24.4% 증가할 전망이고,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1월 말에 4분기 컨콜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리튬 가격 대부분의 기관들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니켈과는 좀 다르게 리튬 가격 좀 하락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공급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런 부분도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해외 유명 언론에서 일부 대중적인 전기차 가격이 또 올해 내년 이제 일반 자동차랑 내연기관차. 네, 내연기 네. 예. 네. 이거 힘드네 발음이. 네, 더 이제 저렴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며칠 전에.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뭐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역시나 이제 재료 가격 하락. 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도 만만치 않게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가격도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잘못된 판단이었겠네요.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같이 공급마저 늘어나게 된다면 가격단에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시면 오히려 오르를 범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뭐뭐뭐 리튬이라고 이제 회사명에 리튬이 들어간 종목들이 꽤 생겨났잖아요. 네. 아이러니하게 사명을 변경한 이후로 리튬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 그런데 사고 싶으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말씀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최근에 2차전 지주들이 네. 그 테슬라의 뭐 재산 깎아먹기다, 뭐 치킨 게임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신고가 영역에 도달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2차 전지 안에서 순환으로 나타나는 폐배터리, 리튬, 2차 전지 이렇게 또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맞습니까? 끝. 네. 근데 이왕이면은 네. 좀 될 만한 회사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그런 회사들이 물론 이제 다 이제 공장 증설하고 앞으로 또 자금 가져와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어가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는 시점에서 자금 조달이 우리끼리 할 테니까 잘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원활하게 될까요? 라는 부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차라리 어느 정도 기술력 인정받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회사 쪽으로 압축해서 가는 게 맞겠다. 괜히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비싼 종목들 잘못 들어갔다가 네. 뭐 단타 치겠다고 들어갔다 좋죠. 근데 항상 저희가 지금 장기 투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다 짧게 보려고 들어갔다가 물린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기업 가치나 내용들이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 종목들은 네. 철저히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난해에 사실 이렇게 금양과 같은 리튬주들이 올랐던 시발점은 2차전 지주들이 한번 점프하고 나서 그들이 후발주자로 오른 거였거든요. 네네. 이번에 똑같은 그런 사이클 반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순환매는 나타날 수 있는데 워낙 이게 이제 그동안 한 3, 4개월 쉬다가 그 전고점을 한 2, 3일 만에 돌파하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순환매는 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워낙 또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덜 오른쪽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이제 정부에서도 폐배터리 생산업체 수거 재활용 의무화 검토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수직 계열화 좀 기대감도 있는 뭐 코스모 그룹 쪽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좀 이렇게 지금 신고가가 났는데 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준비했었던 폐배터리 모멘텀이 이제 2분기부터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구체 생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코스모 그룹주 중에서도 좀 덜 오른 폐배터리 쪽에 코스모 화학 정도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순환매가 나타난다면은 이번에는 폐배터리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왕 기술력 좀 있고, 좀 그리고 자금 이제 투자해서 아예 공시를 우리 시설 투자합니다라고 딱 한 회사가 더 낫겠죠. 네. 그래서 수산화 리튬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아예 그냥 리튬 쪽을 보려면은 네. 아예 리튬을 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뭔가 하는 회사를 보자. 네, 그래서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이고요. 네. 에코프로 쪽에서 이제는 6만 평 더 매입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자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네. 이 회사는 최근에 어떤 지분 관련된 쪽에서 아들이 뭐 지분을 넘기다 보니까 약간 좀 출렁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산화 리튬 관련된 쪽에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 계속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큰 변화 없지 않나라는 쪽에서 오히려 강점은 이쪽이 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에코프로는 아쉽습니다. 안 움직여서 안 샀더니 하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뭐 볼까? 리튬 쪽에서는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거 에코프를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폐배터리에서는 코스모 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그럼 투자 의견 그냥 보류? 반등시 매도. 반등시 네. 매도 이렇게 네.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러시아 감산 소식에 S-오일 상승 중입니다. 러시아 석유 감산 배경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유가 다시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중국 양회도 있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러시아가 또 하루에 이제 50만 배럴 이제 감산한다고 하니까 네. 좀 유가 상승 또 일각에서는 140불까지 좀 상승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지금 헤지 펀드 쪽이니까요. 근데 140불이요? 네네 일각에서는 뭐 그런 전망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그 이제 일반적인 두바이유보다는 이제 저가 러시아산 우랄유를 선호한다는 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가가 급등한다고 전제하기보다는 그래 두바이유보다는 저가 쪽 러시아산 그쪽을 좀 사용하고 선호하는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반드시 급등한다기보다는 물론 상승은 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아시아 신흥국 수요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겠지만 뭐 급등 보기보다는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자. 사실 S-오일 같은 이런 정유사들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혹은 유가 하락이라는 뉴스를 챙겨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도 언제까지 정유산업에만 이들이 기대겠느냐, 뭔가 다른 신산업을 SK이노베이션처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S-오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샤인 프로젝트죠. 네. 뭐 빛나는 샤인이 아니고요. 네, 샤힌. 샤힌. 네. 네, 매라고 합니다. 매? 예. 그런데 이쪽이 일단 구조 정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요. 이쪽을 이제 보통 이제 정유에서 그러니까 S-오일에서 정제를 하게 되면 네. 그걸 가지고 납사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결합해서 또 뽑아내는 뭐 부타디엔, 에틸렌 이런 쪽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단순한 정유사가 아니라 정유 화학 회사로 바뀌는 거겠죠.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앞으로 S-오일도 그런 쪽으로 나가는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혜를 받을 섹터가 있겠느냐? 당연히 피팅 밸브 쪽이겠죠. 단순하게 저희가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올해 그냥 재미없을 거야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쪽부터 조선업종 또 수주받은 거 이제 배 만들기 시작하고 그럼 거기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플랜트들 LNG 기반으로 계속 들어올 텐데 이쪽에 수혜를 받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외됐다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쪽에서 S-오일은 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수혜를 받는 섹터들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샤인 프로젝트에 나서는 S-오일이 매력적이기보다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커져가는 산업 쪽에 오히려 김민수 대표님은 눈여겨보고 있다. 네. 그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피팅 밸브요. 피팅 밸브. 네, 보통 성광밴드부터 태광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DK랑 디케이라. 네, 뭐 좀 날씨 익으시죠? 네. 그렇죠.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할 때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회사는 그래도 중요한 게 회사 이름이 브랜드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특히 중동 쪽에서 지난 계약들 한 두어 번 큰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높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이사님도 그럼 S-오일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라던가 관망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샤인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면 네. 이제 기공식 날짜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3월 6일이 기공식 개최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6일이 그 네네. 날짜다. 알겠습니다. S-오일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외식 줄인다던데요. 타격받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오늘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저희가 꼽은 이유가 뭐냐면 리포트가 뭐 다 같이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CJ 프레시웨이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같이 나왔기에 한번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외식 경기가 둔화할 것이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목표가 하향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나온 반면에 올해 실적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반대 이야기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이 더 동의가 가십니까? 전가요? 네. 부정적 의견에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 네. 이상엽 이사님은요? 똑같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래서 레몬 두 분에게는 여쭤보는 게 아니었나 네. 봅니다. 왜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한쪽만 보고 있네요. 보니까 이 회사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반발을 해보시죠. 아, 근데 실상 네. 요즘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 점심시간에 지하 구내식당만 가고 있어요. 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 분명히 외식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둘 다 합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식자재 유통도 하고 네. 단체 급식 또 구내식당 이거 대기업 쪽에서 다 맡아서 하죠. 제가 그럼 도와주고 있었네요.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식자재 유통이 혹시나 잘 안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는 데마다 웨이팅인데 요즘에.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이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솔직히 내 지갑이 얇아졌다. 나 이자는 냈는데 좀 힘들다. 그러면 밖에서 밥 안 먹고 구내식당 가서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또 야근하는데 예전처럼 뭐 밖에서 뭐 시켜 먹거나 안 하고 그냥 또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물론 좀 속쓰립니다. 하지만 아끼려면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명과 암이 다 있는데 왜 암만 보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좀 리포트에 대해서 좋은 그러니까 좀 맞다라고 보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B2B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쪽이 위축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빠르게 어떤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봤었을 때 성장세는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조정 들어가게 되면 사야 되는 자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과 구내식당 이용 증가 시 CJ 프레시웨이 역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본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고 이상현 이사님도 동의하면서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 회사가 또 제주 자회사 합병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합병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효율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모두 이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회사를 보면은 이제 뭐 소스랑 이제 HMR을 생산하는 이제 송림푸드 그리고 이제 농산물 전처리 이제 하는 이제 제이팜스가 있는데 이제 합병 기대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다음 달 이제 합병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기대감은 실질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뭔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나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이 978억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 주가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한 3,900억 원.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좀 밸류에이션 높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약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원 정도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은 현 주가는 뭐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빠지면 또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작년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저효과가 조금 뭐 낮다 보니까 그리고 뭐 경기 둔화라는 게 좀 워낙 좀 식상하긴 한데 또 연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좀 보수적인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리포트도 보면은 주가는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CJ 프레시웨이가 4% 넘는 개파락으로 시작했고 장중에 10%까지도 밀렸어요. 현재도 8% 하락하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둘러 현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미리 좀 매도를 해놨더라고요. 네, 뭐 좀 그러네요.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난주에 좀 그랬던 거 보니까. 근데 그런 기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트렌드가 여전히 뭐 도시락 싸고 내 사정이 안 좋지만 도시락 싸고 구내식당 이용하고 이런 트렌드 맞게 되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높겠다라는 쪽에서도 보시되 실적만 잘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런 쪽에 변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고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 이와 함께 CJ 프레시웨이도 우리 소비와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소비 둔화에 거론이 됐던 거거든요. 앞으로 정말 소비 위축이 이어진다면 정말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소비 위축이라고 따지면은 이제 뭐 홈쇼핑 쪽도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도 그렇고,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GS 홈쇼핑이나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뭐 GS 리테일이나 CJ E&M으로 다 합병됐기 때문에 이제 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있죠. 근데 실적을 살펴보면요. 2014년에 한 19만 원, 20만이었던 주가가 2023년이잖아요.
지금 9년 동안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고 네. 영업이익률도 그냥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쪽이 좀 대표적으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쪽이고 뭐 그밖에는 뭐 음식료도 뭐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또 그리고 의류 쪽도 좀 뭐 부담되는 기업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대표님은요? 이런 때 또 투자 아이디어를 막 세워봐야겠죠. 오히려 반대로요. 그렇죠. 예. 근데 리오프닝과 함께 오히려 소비 쪽에서 좀 기대를 할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일단 많이 거론됐겠지만 그래도 주류 쪽 이쪽은 솔직히 만약에 돈 못 벌고 그러면 속상합니다. 네. 근데 또 성수기까지 이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쪽은 뭐 그래도 기대감이 높지 않나 주류 라는 쪽이고요. 쪽이요. 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성 속옷이 리오프닝의 수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요? 여성 속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속옷도 마찬가지겠지만 리오프닝 되면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편한 옷을 입지만 네. 네, 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런 종목들인가요? 네, 근데 뭐 쌍방울 이런 거 말고요. 네네. 좀 특화된 그러니까 뭐 감탄브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네.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노래방이죠. 노래방도 포화됐다가 그래도 요즘 하시면 그래도 한국 부르고 가고 싶어 하시겠죠? 네. 네. 이런 게 또 리오프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회사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노려봐야 될 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